네, 반갑습니다. 오늘 암기 프린터 이 2장 받으셨죠? 이것만 다 암기하면 최소한 70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시험 볼 때까지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밑줄만 치시고, 처음에 하면 좀 따라오기 힘들 수 있어요. 처음 하는 거는. 근데 계속 또 다음 달도 2달마다 한 번씩 진도가 나가니까 계속 한 5번 정도 반복하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충분히 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이 용의 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3가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시험에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용어 정의는 이 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이 다릅니다.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고,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 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시험은 시도의사가 시행하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7명에서 11명 했는데, 숫자 7을 오늘 프린터 39번에 보시면, 프린터 39번에 보면 39번에 7이라는 숫자가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중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6번에 있죠. 동그라미 6번 밑줄만 쳐놓으세요. 이 숫자는 단순히 암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숫자는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7명 이상 11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난주 한 게 3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오늘 한 거는 8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8문제 정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게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한 문제 나오고, 등록 절차. 등록이라는 건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 대장에다 장부에다 기재하는 걸 등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장부에 올려야 중개업 할 수 있는 거에 등록을 해야.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전부 등록합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면 등록증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라는 말은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미성년자는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업하거나 취직은 못합니다. 성년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요 학생 미성년자 몇 살이세요 지금? 18? 22? 근데 젊어 보이시는데 22살? 그러면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습니다. 22살이면.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 등록 한 번밖에 안 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를 여러 개 차리게 되면 결국은 빌려주게 되잖아요. 자기 혼자서 다 못하니까. 그래서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고용인은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인장 등록, 계약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할 인장은 7mm 이상 30mm 이내인데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X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숫자는 그냥 암기해야 된다 했죠. 숫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 7mm로 정했냐?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숫자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 8mm도 아니고 왜 6mm도 아니냐?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모든 과목에 6, 8 이런 거는 숫자가 잘 없더라고요. 3, 5, 7, 10, 15, 20, 30 뭐 이렇게 주로. 그 다음에 3개월, 1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이런 거는 있어요, 숫자가. 근데 뭐 4일, 6일 이런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휴폐업, 휴업, 사무소 문 닫는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문 닫으면 안 되고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건물을 자기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 김포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항공기 이착륙하는 데는 45m밖에 안 돼요. 근데 68cm가 더 높게 지어버렸더라고요. 고촌동에, 김포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도 말했는데 사용검사를 불허가 했어요. 사용검사를 내주지 않았어요. 입주 3일 남겨놓고 입주 못한다고요? 그게 45m인데 아마 표고가 거기 땅이 한 12m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45m에 12m 하면 한 58m밖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항공기 이착륙 때문에 거의 뭐 한 15층 정도밖에 못 짓죠. 분당 같은 데도 보면은 서울공항 근처에는 높게 못 짓습니다. 그게 다 공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 중개사무소도 내가 차렸으니까 내 맘대로 그냥 문 닫아버리면 안 되고 미리 문 닫겠다, 폐업하겠다, 휴업하겠다 신고를 해야 돼. 그래야 정부에서는 통계를 낼 거 아니에요. 개업공개사가 몇 명이다, 뭐 이때까지 시험 합격한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다 이런 통계를 내겠죠. 자, 그러면 102페이지입니다. 우리 기본서 102페이지에 보면 등록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등록, 장부에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한다 했어요. 등록의 성질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효력 요건이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받지만 계약은 유효하다. 효력은 있다. 무자격자가 거래계약을 소개시켜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요?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가 처벌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보수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대물적 행위가 아니라 대인적,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준 것이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물건을 보고 허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건축주 사망하면 건축주 변경 신고해가지고 계속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하다가 사망을 하면 자녀들이 상속인이 대신해서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보고 허가해 준 게 아니라 사람, 대인적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준 것이다. 기속행위다. 이 말은 자유재량행위 반대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유재량이면 등록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허가는 원칙적으로 자유재량행위입니다. 그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다고요?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다고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근데 등록은 등록 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경기도에서 자격증을 따도 부산에 가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고 제주도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왜 제주도까지 왔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고요. 기속재량, 기속행위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재량권이 없다는 이야기에 기속, 구속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재량권이 없는 걸 기속이라고 합니다. 기속행위.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자꾸 검색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이 말은 개업할 수 있는 자, 이거 똑같습니다. 등록을 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개업할 수 있는 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 불가능하다, 개업 불가능하다.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한 사람이에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되지, 그만 안 두고 하면 안 된다, 이 뜻이라고요. 그만두면 이미 그만뒀기 때문에 소속이 아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요. 그만두고 해야지. 그만 안 둔 상태에서 개업하면 양다리 걸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나무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직원으로 좋은 물건 빼돌려가지고 자기 사무소에서 중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없다. 그러면 개업할 사람은 취직하면 안 되냐? 해도 됩니다. 단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이게 출제됐어요. 포함하면 X입니다. 요거는 뭐 기본서에 또 없는데 제가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그린 게 좀 이해하기 쉬워서 필요하면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뭐 이게 강의 1, 2월 끝나고 나면 요것만 따로 뭐 교재를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자, 개업하려면 맨 먼저 이게 그림으로 해놓은 게 좀 보기가 쉬워요.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요. 자격증 따지 않고는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공인중개사법상은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중개업 못합니다. 중개사무소 따로 있어야 됩니다. 아니 많이 물어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할 건데 아파트에서 하면 안 되냐? 그 뭐 계약서 쓸 때는 커피숍에서 만나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우리는 사무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컨설팅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컨설팅 사업자 등록은 집에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중개사무소는 집에서는 안 됩니다. 사무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이라는 것도 받아야 됩니다. 합격하면 바로 개업하는 게 아니라 또 실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여기 53번에 보면 프린터 53번에 보면 교육제도가 5개가 있습니다. 맨 뒷페이지입니다. 53번 맨 뒷페이지에 보면 박스에 그 교육제도가 5개가 있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이런 5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요 교육제도 비교하는 것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일단 실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등록 신청을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만약에 집은 여주시에 집이 있는데 이천에서 개업하려면 이천시장한테 등록해야 됩니다. 주소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고 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야 됩니다. 등록 요건에 맞으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합니다. 서류를 돌려줘야 됩니다. 7일 이내에. 7일입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3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일 이내, 왜 7일 이내냐 하면 7일이 걸리는 이유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등록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그 7일 이내지 꼭 7일 있다가 등록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등록 신청해 보니까 한 4일 정도 되니까 등록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법조문에는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번에도 2번 맨 밑에도 보면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 숫자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나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고요.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데 등록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되고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장, 인장 등록도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등록증 교부 전에 해도 되고 또는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됩니다.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까지 본다면 등록증 교부전, 법조문대로 하면 업무개시전, 등록증 교부전도 결국 업무개시전이잖아요. 넓은 의미로 보면. 그래서 좀 법조문하고 시행규칙하고 약간 헷갈리는데요. 인장 등록, 도장도 미리 업무개시하기 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는 106페이지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이라고 하면 회사입니다. 회사.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죠.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 차리려면 더 까다로워요. 절차가 개인보다는. 왜?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 자유경쟁을 허용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취지를 제가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험에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은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그걸 알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는다고 무역 보복을 한다고 WTO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외국에서 항의를 하면 자꾸 외국에서는 이거 바꿔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다. 지금 외국 법인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이 규제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중개업소가 11만 8천 개 정도 되는데, 시험에 중개업소 몇 개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11만 8천 개의 중개업소 중에서 법인이 지금 500개도 안 됩니다. 극소수입니다. 1%도 안 된다고요. 법인 비율이. 여러분들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냥 누구누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인 사무소 받지 무슨 주식회사 이런 거는 별로 본 적이 없죠. 왜? 법인 하면 오히려 더 까다롭다고요. 만들기도 까다롭고 하고 나면 겸업 제한도 있고 오늘 할 텐데, 그래서 법인 하기가 좀 어려운데,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하는데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 말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는 입법 예고되기는 삭제된다고 입법 예고되는데 아직도 삭제 안 됐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자본금 규정을 삭제하여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법인 창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철은 다가오고 젊은 분들이 스윙보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해주면 찍어주고 못해주면 안 찍어주죠. 젊은 사람은 당과 상관없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근데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신념이 안 바뀌어요. 그랬던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제가 좋아하면 뭐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무조건 찍어준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인들을 위한 정책은 펴지를 않겠죠. 어차피 찍어줄 사람 찍어주고 안 찍어줄 사람은 안 찍어주니까 그 젊은 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스윙부터 나한테 잘해준 사람 찍어주니까. 그래서 이게 자본금 요것도 삭제할 예정이었다고요. 아직 삭제 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암기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가지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법 14조. 그게 암기 프린터 24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24번.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을 초빙해서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옛날에 2분의 1이었는데 지금 3분의 1로 완화됐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으면 된다. X입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모든 시험에 모든 뿐 하나여 반드시 절대로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80% 이상은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는 모든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 교육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X.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하는 거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건물주라도 되고 나무 건물에 세워둬도 된다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아까도 말했지만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수원시 영통구면 수원시장이 아니라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용인시 처인구면 처인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주소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라고 했고요. 등록 신청 서류 우리 교과서는 111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2번에 있습니다. 등록 신청 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있어야 되고요. 단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반명한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모든 정부 관공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시험에 여권용 사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X 제출해야 됩니다. 여권용 사진 등록증에 붙이려고요. 그리고 이 등록증에 붙일 사진 자격증에 붙이는 사진 다 여권용입니다. 응시원서도 여권용 사진 들어갑니다. 반명한판은 3 곱하기 4cm고 여권용은 3.5 곱하기 4.5cm죠. 좀 더 크죠? 그리고 또 여권은 귀도 나와야 되잖아요. 여자분들도 귀 나오도록 찍어야 되죠. 너무 뽀샵, 여권용 사진도 뽀샵도 해도 되는데 뽀샵하면 외국에 가다가 거기 출입국 갈 때 걸려가지고 본인 맞냐 자꾸 확인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눈으로 이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이제 공항 나갈 때 거의 다 무인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안 하고 그냥 기계로 자기가 그냥 체크하고 나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인은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 안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고요. 3번까지는 공동서류인데 4번은 외국인만 해당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세올이라는 행정전산망, 그 세올 이름은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공무원 패스워드 아이디로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즉 교도소에 갔다 왔는지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출 안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신원증명 이런 거 신원조회도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행정관청이 합니다.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단 외국 법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111페이지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서 115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25번에 있습니다. 25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등록사항을. 등록사항은 통보하는데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통보하는데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왜 통보를 하느냐 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오늘이 며칠이죠? 1월 12일 날 이천시에 등록 신청하고 13일 날 여주시에 가서 이중 등록을 신청하면 여주시장이 물어본다고 협회에 전화해가지고 등록돼 있는지 물어보고 등록돼 있다면 등록 안 해주고요. 등록 안 돼 있는데 하면 등록해 준다고요. 그러면 이중 등록을 오늘 여기 이천에 등록하고 내일 만약에 토요일이 아니라고 보면 내일 여주시에 가서 이중 등록을 신청하면 여주시장이 이중 등록 해주겠어요? 아니면 안 해주겠어요? 협회에 물어본다고요.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고요. 협회에 물어보고 확인을 한다고요. 그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이중 등록? 해주죠. 왜냐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오늘 이천에 등록한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통보를 한다고요. 그럼 여주시장이 협회에 물어보면 아직 다음 달 10일이 안 됐으니까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등록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통보를? 물론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계속 통보하면 그게 다음 달 10일까지 하라는 건 한 달 거 다 모아서 그 다음 월 초에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공무원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뭐 들어올 때마다 안 하는데 한 달 거 모아가지고 그 다음 달에 한대요.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 될 수도 있는데 통보했다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내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3일 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안 되겠죠. 등록 안 해주겠죠. 협회에 물어보면 이미 통보가 돼 있으니까 이중 등록됐다고. 제가 이중 등록 신청해봤어요. 기한은 이미 등록돼 있으므로 다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등록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등록 반려 통지서를 저는 받아봤어요. 편지로 와요. 서면으로 문서로 통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문서로 받으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 만약에 이중 등록됐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미 등록돼 있으므로 다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 반려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7일 이내에 한 4일 정도 지나니까. 자, 그래서 등록증 교부사항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된다. 재교부는 통보 안 된다. 요것만 보고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죠. 뭐 25번 이거 찾기 힘들면 안 찾아도 돼요. 또 다음 달에 또 보고 계속 보니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만큼만 보면 돼요. 너무 힘들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업무 개시입니다. 기본서 115페이지. 업무 개시는 아까도 표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보정 설정 여부를,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는데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시험에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한다면 X입니다. 아까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에 한다고 했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합니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는 얼마나 빨리 하는 건지 명문 규정은 없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 즉시는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즉시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3근무시간 안에. 그럼 3시에 와서 뭐 신고했으면 즉시 처리해야 된다 하면 퇴근하기 전에 처리해야 된다고요?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출장 가야 되고 하면 다음에 오세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체 없이. 자,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도 없습니다. 서식이. 근데 요거는 기본서 115페이지에 보면 등록증은 있습니다. 등록증은 115페이지 기본서에 있어요. 근데 제가 등록증하고 등록 신청서하고 따로 서식을 저는 해놨습니다. 우리 기본서에도 없는데 시험에는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하고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이 같다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 세 명이죠. 3명. 부칙 개공이 있잖아요.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등록증에는 있잖아요. 근데 등록 신청서에는 없습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법인하고 공인계사 2개만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등록증 다시 보면 이 등록증 법 7638호 부칙 우리 기본서 115페이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등록 안 했어요. 자격증 없죠? 등록 신청도 안 했는데 한글로 본다고 옛날에 기득권 가지고 복덕방 하던 분들은. 그래서 등록증은 있기 때문에 등록증에는 종별이 있지만 이분들은 기득권만을 인정한 거지 신규 등록 신청은 안 되죠. 따라서 부칙 개공은 한번 등록 취소되면 다시는 자격증 따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등록 신청서에는 기재 안 되어 있다고요? 여기 등록증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등록 신청서에는 없다고요. 이걸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기본서에는 없지만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서식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2개를 비교해 보면 처리기간 7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일.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서 113페이지 등록 신청할 때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공짜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수료 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기억하면 되지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시군구별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조례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뭐 지자체별로 10,000원, 20,000원 요 정도 받더라고요. 등록 신청 수수료. 금액은 안 나온다. 우리 응시 수수료도 금액은 안 나와요. 응시 수수료도 그냥 시도조례 또는 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면은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이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인데 그게 작년까지 28,000원 냈거든요. 1, 2차 같이 보면. 근데 시험에 28,000원이다 30,000원이다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도 그냥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지 금액은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수원시 영통구에 등록 신청하려면 영통구 조례입니까? 수원시 조례입니까? 수원시 조례입니다. 영통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다고요?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수원시 조례밖에 없어요. 용인시 조례만 있지 처인구 조례는 없다고요? 만약에 용인시 처인구에 등록하려면 용인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돼요. 비자치구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에 있는 구는 비자치구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다고요. 의회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서 119페이지 개시 의무입니다. 119페이지 개시 의무. 숙제입니다. 다음 주 강의 오기 전까지 숙제 검사는 안 합니다. 스스로 한번 중개사무소 가보세요. 가보면 액자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격증 같은 거 걸어놓은 거 보셨죠? 예, 그게 5개를 게시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잘 안 하는 게 소속공인계사 자격증. 저는 소속공인계사로 2번 취직해봤는데 게시 안 해봤어요. 제 자격증. 소속공인계사 자격증 게시 안 해도 사장님이 처벌받아요. 소속공인계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자 등록증은 이거 작년에 생겼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다 게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게시해야 될 게 아닌 것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또는 원본,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거는 게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수사보자 등록증 등수 중개보수요일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등수사보자 같이 시작. 논리적으로 이것도 암기사항이라고요. 솔직히 암기할 건 암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암기 못해도 된다고요. 등수사보자 한 번 더 시작. 5개 게시해야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중개업소 가보세요. 실무교육 수료증도 게시해 놓은 데 많아요.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도 게시해 놓은 데 많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LBA 법률중개사, 부동산 컨설턴트 이런 것만 쓰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의 경우 자격증 없는 분들,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말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 간판을 보면 공인중개사라는 걸 글자 크게 해놨어요. 부동산이라는 걸 크게 해놨어요. 주로 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에서 뭘 더 홍보하려는 것 같은 느낌 못 받았어요? 부동산이죠. 국민 인지도가 부동산이 더 높대요.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요. 공인중개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그 부동산은 크게 적어놓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조그맣게 적어놓은 경우도 많아요. 보면 어쨌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요.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5개 광고물 간판은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간판에 전화번호 안 적어도 됩니다. 간판에 등록번호 안 적어도 됩니다. 이제 간판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보면 다 그 전화번호는 다 적혀져 있어요. 전화번호는 100% 다 적혀져 있고 등록번호 또는 허가번호 이런 거 적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안 해도 됩니다. 의무사항 아니에요. 그 시험에 출제됐어요.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X라고 연락처 안 적어도 된다고요. 간판 실명제,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돼. 연락처 표기 안 해도 된다. X.
이 명칭 표시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유사명칭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본서 122페이지.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칙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시험에 행정절차법, 민사집행법 X 출제됐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뿐이고 간판 철거 안 했다고 징역, 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없습니다. 비용만 대신 청구합니다. 대집행, 대신 집행한 비용만 청구한다고요. 간판 철거 안 하면. 자, 간판 철거해야 된다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게 3가지입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가지는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됩니다. 휴업, 업무정지는 최고 길어야 6개월이니까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된다.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표시광고. 암기 프린트는 25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5번. 25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두 번째 까만 별표, 성명, 소연 등 5개, 성명, 소연 등 5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5번. 여기 있대. 성명, 소연 등. 성명이면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소연 등,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5개 명시해야 되고요. 광고할 때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보존이라는 걸 명시하면 안 되고, 보존은 명시하면 안 되고요.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이 5개 외에 추가로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가형 같이 시작. 그 다음에 건축물인 경우 이 10가지 외에 8가지를 더해야 돼. 총사방, 계계, 입주관 시작.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주차 대수, 관리비, 입주 가능일 이것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건축 허가 받은 날 아니고요. 착공한 날이 아니고 완공한 날이 중요하다고. 그래야 내용 연수를 알 수 있잖아. 얼마나 됐는지 입주된 거. 전부 사람들은 신축에 살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신축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똑같은 아파트라도. 그러니까 건축 연도를 알기 위해서 이게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는 말을 쓰죠. 공사 끝나고 받는 걸.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 다른 법에서는 준공검사라고 그래요.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같은 말이라고요. 단 법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총사방, 계계, 입주관 시작.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주차 가능 개수, 관리비, 입주 가능일 8가지를 추가로 광고할 때 적어야 됩니다. 자, 위반 시 제재인데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용인의 뉴스에 나온 거에 보면 용인에서는 아파트 분유회에서 중개사무소에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를 줬대요. 용인이 극과 극이죠. 용인도 집값이. 그래서 용인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용인 산다는 말 안 하고 수지 산다, 기영 산다 이렇게 말해요. 주로 최인구 사신 분들은 용인 산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다르다는 얘기지. 좀 집값이 비싼데 그러고 보니까 수지나 뭐 이런데 기영 이런 데가. 어쨌든 그 용인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아파트 7억에 매물 올려달라면 7억 올려주고 10억에 해달라면 10억 해주고 말 잘 되는 데를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 착한, 그래서 벽에 걸어놨어요. 착한 공인중개사. 그 분유 회원들한테
중개사무소 들어가 보고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 있는 데만 이용해라. 거기는 우리 아파트 팔아달라는 대로 올려달라는 대로 매물 가격 올려준다. 이렇게 담합하는 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31페이지 기본서 있고요.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거래 완료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거래 완료 해가지고 매물 올려놓으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렵니다. 거래 완료된 거는 매물 없는 거잖아요. 지금 허위매물 올린 거잖아요. 거래 완료되면 바로 내려야 돼요. 500만 원 이하가 되렵니다. 그 다음에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